여러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에도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월 25일이죠. 그때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릴 텐데 그때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7월에 우리가 0.5%라고 하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죠. 0.5%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2.25%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8월에도 0.5%의 빅스텝 포기 안 했다 이거예요. 포기 안 했다. 쉽게 말하면 8월에도 0.5%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와우. 엄청난 이야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벗어나게 되면 0.5%의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제가 아마 이미 이게 오래됐습니다. 말씀을 드린 게.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금리 인상의 관건이고 그보다 더 힘이 센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미국이 7월 달에 울트라 스텝 1%의 금리를 단행을 했으면 저는 물가하고 상관없이 8월 달에 우리도 0.5%의 어떤 빅스텝 계속 가야 됐었다.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또 하나 읽는 거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물가가 안 잡혀요. 그래서 미국은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가 소극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물가는 현재까지만 보면 6월에 6%입니다. 7월에는 6.34%에서 6.56%까지 6% 중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중반대. 6%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안 해요. 아무도. 어느 시장 전문가도 안 하고요. 심지어 기획재정부에서도 6% 중반대 6.4%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물가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8월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화. 그러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는 계속 올해 들어서서 한 번만 빠졌죠. 한 번만 빠지고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5월, 6월, 7월, 8월 계속 올리게 되는 겁니다. 0.25% 올릴 것이냐 0.5% 올릴 것이냐는 물가에 달려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을 한번 잠깐 보면 유가가 주춤해요. 유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휘발유는요 1889.8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경유는요 디젤유죠 1976.46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 30일에 비하면 지금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유만 하더라도 6월 30일에는 2167.66원이었거든요. 리터당. 마찬가지로 휘발유도 2144.9원이었습니다. 리터당.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휘발유값 경유값이 떨어지니까 물가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 충분히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이루고 그때부터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 내지 3개월 지금 같은 물가가 지속되고 나서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내지 3개월이면 10월 아니면 11월이거든요. 10월 아니면 11월. 지금 전체적인 것은 결국 10월이 물가의 정점이고
예, 그만큼 물가가 떨어질 거니까 금리는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유가가 폭등하거나 혹은 특별한 그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 뭐 미국이 갑자기 말입니다. 긴급 연방 준비 제도를 열어서 FOMC를 개최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지 않는 한 아마 물가는 제가 봐서 금리는 제가 봐서 8월에도 예, 0.25%는 무조건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연말까지 가보면 우리가 미국하고의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 8월 25일에 0.25% 올리고 10월 12일에 0.25% 올리고요. 그리고 11월 24일에 0.25%를 올린다면 우리는 연말에 금리가 3% 정도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예, 9월에 0.5%를 올려서 3%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인가요? 예, 11월 2일에 0.25% 올리고요. 또 12월 14일에 예, 0.25% 올리면 3.5%가 됩니다. 3.5%. 그럼 우리하고는 0.5% 차이의 금리가 나죠. 그런데 한미 금리는 일반적으로 예, 0.53%의 차가 나야 된다. 그 정도는 나야 된다. 안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하고 한국의 실질적인 금리 차이는 1% 정도 나게 됩니다. 1%. 근데 이게 현재까지의 어떤 계획이지만 전제라는 게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더 격화돼서 더 냉전의 어떤 모양새가 더 깊어지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일 거고요. 예, 현실일 거고 또한 세계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은요. 한쪽은 가뭄이 와서 다 타 죽고요. 다른 한쪽은 예, 홍수가 와서 다 썰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예, 강타를 만약에 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지켜간다면 예, 연말에 가면 0.5%가 달라질 거다. 차가 날 거다. 이런 예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이자는 계속 오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물가는요. 내려갈 날이 있을 거예요. 연말까지는 올라가지만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다.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요. 예,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갔다고 마냥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마냥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노의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은 냉철하게 보되 현금을 쌓아놓고 예, 이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거냐 말 거냐도 고민을 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네, 적게 벌어도 좋다. 레버리지는 활용하지 말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자 폭탄은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에 따라서 항상 대비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